안녕하세요. 2월 21일 2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현재의 우리 증시는 우리 자체 기업의 문제나 국내의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긴장 상황으로 또 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현재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율의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유가는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쓰는 두바이유는 현재 90달러를 넘어서며 현재 100달러 근방으로 현재 치솟고 있고, 또한 국내 20, 30대의 그러한 피투자의 문제도 좀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인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20, 30대의 젊은 분들의 그러한 이자 감당 능력, 이러한 부분, 비투자로 인해서 소확개미, 동학개미를 하면서 빚을 내어서 이러한 투자를 하는, 과거 20여 년 전에 IT 버블 그때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러한 흐름, 세상에 두려움이 없을 나이죠. 20, 30대라면. 그러나 우리 최소 45세,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평균 연령대가 저 채널에는 한 80%가 4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적어도 과거에 이 빚에 대한, 빚투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빚투자는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잠시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20조 3,900억 원에 해당하는 현재 신용 융자 잔고 빚투자가 진행이 되죠. 고객의 탁금은 63조 3,948억 원이고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안정이 된 상황이에요. 1,200원에서 8원 정도가 빠진 현재 1,192원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역시 불확실성이 두 개 있지만 전쟁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이제 우리 증시는 마쳤는데 아시아 증시 등을 통해서 과연 러시아의 그러한 긴장감으로 인한 그러한 불확실한 모습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유럽의 증시, 내일 아침 6시에 미 증시, 남미 증시는 이런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난주를 우리는 봐왔고,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를 봄으로써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그러한 부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는 시장의 그러한 투자 심리들로 살펴보겠고요.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공격명령을 하달받았다. 미 정부 당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또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 대해서 대피 계획을 세워라, 이러한 기사도 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어제 소집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 HLB를 하면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등등을 다룬다는 것이 당분간만 그렇게 될 것이에요. 이유는 아시죠? 현재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온통 그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상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1조 7,562억 원의 매도와 1조 6,921억 원의 매수, 순매도가 640억 원인데 대단히 외국인의 이 거래 금액을 보시게 되면 대단히 관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 역시나 금융투자는 그동안에 지난주에 조금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 또 차익 부분 매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거래소의 내용을 전부 1329억 원의 순매수를 개인들이 받아내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저도 개인 투자자이지만 과거와는 정말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거래소 역시나 거래대금이 매도 매수가 대략 4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철저한 거래소 시장은 오늘 대단히 약보합을 형성을 하고 있죠. 주식을 사지 않는다. 월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된 투자 주체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인데 보통은 6조 원, 7조 원에 해당하는 건데 현재는 매도 매수가 4조 6천억 원대의 매수 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단히 시장은 관망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한 모습입니다. 보통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매도 1조 2천억,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매수 매도가 7,800억, 7,400억 정도.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은 393억 원의 매도. 우리는 코스닥 시장 오늘은 2.54의 강보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모든 주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모습들은 관망이 유력하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이곳에 네이버에 HLB를 한번 쳐봤습니다. 온통 국제뉴스, 내외경제TV, 핀포인트라든지 이런 모든 언론사들이 여전히 베트남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야기에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나노코박스가 3월 정도는 승인이 될 거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승인이 되면서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제 염려가 됩니다.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백신 기업으로 인해서 36만 원까지 치솟다가 현재는 반토막 정도인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한 55%, 60%에 해당하는 가격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15만 원까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의 나노코박스, 나노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이제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임상 이상 4월, 그리고 4월에 AACR에서 학회의 임상 발표권, 그리고 항소에서 로열티 수급, 변모하는 매출이나 모멘텀, 임상 모멘텀에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한 시각으로 HLB의 종목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현재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정도에 제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아시아에서의 선호도를 보게 되면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 이때쯤 치솟고 있을 때의 모습이 저는 이때에도 승인은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데 이때 고점에 에서의 그러한 모습도 좀 염려했던 부분이고, 지금의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서의 승인의 모습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시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수급으로 달려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HLB 오늘 33만 주, 무상증자 전이라고 한다라면 대략 16만 주 정도의 거래량, 즉 거래량 바닥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오늘 또 3만 원 정도로 여전히 잘 지켜주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HLB 생명과학이 가장 2.76으로 가격 조정 1,550원의 모습을 5일선 금방 여전히 거래량도 역시 더욱더 줄어든 31만 6,314주요.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노터스만이 가장 강세를 오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HLB 테라퓨틱스 오늘 93,000주의 거래량으로 12,650원 21선을 가까스로 겨우 저항선을 돌파한 모습이었다. 노터스 27,750원 2%의 상승. 지난주에 21선과 5일선의 몸통 골든 크로스를 보이면서 오늘 또 거래량이 28,000주 정도를 보이면서 27,000원의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다. 쌍바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더블 바텀 이와 처음 저점 그리고 상승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오면서 거래량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중 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쌍바닥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공매도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공매도가 4만주가 언급이 됐네요. 4만주. 오늘 또 3366원에 주당 230원의 공매 세력은 손실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 HLB 생명과 오늘 또 1529원 평균가가 되고요. 공매도 수량은 3만 1000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HLB는 외국인이 11,575주 거래량 상당히 줄어들어 있죠. 3일째 금융투자 위주로 HLB는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LB 제약을 보겠습니다. 오늘 17,000주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82. 오늘은 HLB 그룹주에서 두 번째로 하락폭이 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3일째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HLB 생명과학이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HLB 테라퓨틱스 지난 금요일에 3,947주에 매수 오늘은 1,545주가 매도한 모습. 외국인도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네요. 외국인의 매수 매도의 수량을 보게 되면 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HLB 테라퓨틱스의 모습. 현재 HLB 테라퓨틱스 GTBNT죠. 과거에 120만주 3.86%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의 실시가 한 15분 정도의 지연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시아 증시인데 대다수가 강보합의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낙폭이 큰 말레이시아 현재의 증시가 마이너스 1.28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서 큰 폭이라고 한다면 항생이 마이너스 0.72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량 유리이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터픽이 마이너스 0.71%,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가 0.78의 약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다수가 비등비등하고 있죠. 강보합과 약보합의 비등비등. 1%의 베트남의 하노이가 1.2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1% 이상의 하락도 보여지지 않고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1% 상승인 부분도 베트남 정도 하나, 나머지는 0.1% 미만에서 강보합과 약보합의 약세를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다시 유럽의 증시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러시아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을 강타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분봉의 모습으로 오늘 수급의 시장의 수급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버튼을 찾아본다라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장을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1월 27일과 28일 가장 저점인 모습의 3만원 정도를 오늘 21일 월요일장에 3만원 정도를 가장 저점으로 해서 36,600원의 종가의 모습을 했는데요. 이 앞전의 저점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따라서 3만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사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3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어떤 흐름인가 보면 1월 27일 8월이 이때가 가장 낮은 저점이었었고요. 따라서 이 가격이 얼마인고를 하면은 현재의 모습은 1,500원입니다. 오늘 또 HLB 생명과학은 가장 낮은 마이너스 2.76%를 하락을 했지만 1,500원을 저점으로 강력하게 지지했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 그 하회했던 부분 그러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따라서 이곳 요 가격 그러면 이 평균 요 가격 즉 1,500원에서 1,300원 아니면 그 이하의 부분 이 부분이었었고 따라서 1,500원 정도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은 앞전에 1월 27, 8일에 16,500원 정도 이하가 가장 지지선으로 보였었고요. 역시 최근의 모습도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1,500원은 저점, 오늘 또 1,500원에 가장 저점을 해서 11,000원 박스권에서 이런 움직임을 오늘 보여줬었다. 따라서 1,500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러시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규모의 전쟁이 발발을 할지 아니면 타협으로 인해서 유야무야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현재 이 심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1,500원 근방 아래에서는 HLB 제약도 충분하게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앞전에 1월 27, 8월이 11,750원. 요 밑에서 잠시 잠깐 2월 초에 2월 14, 15, 16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서서히 12,000원 정도, 12,500원에 오늘 보여주면서 요곳의 저점, 여기를 잘 지켜주는 그러한 흐름 12,000, 즉 12,000원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12,000원 초반 정도 그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현재로서는 오늘 보게 되면 이 모습인데 오늘 유럽 장세 또는 미증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00원 아래에서는 그 근방 12,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오늘도 역시 상승의 흐름으로 타고 있다. 저점들이 현재는 점점점 높아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글로벌 시장을 잘 읽어가면서 저점을 공략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너무나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절의 의미는 이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토스 부분도 지켜보게 되면 1월 27, 8일 최저 24,000원대를 25,000원의 하회를 하고 최근에 2월에 여기에 26,000원을 강력하게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들이 점차적으로 높여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를 보게 되면 27,000원에 안착된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노토스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가격대, 이 가격이 바로 얼마냐면은 26,000원대 정도 그 이하에서는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26,000원을 저점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저점들이 점차적으로 현재는 높아져 가는데 역시 러시아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안한 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젊은 분들의 20, 30대의 빚투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1200원 근방에 되면 위험한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의 급등, 현재의 두바이가 90달러를 상회하고 100달러에 근방을 한다는 것. 그리고서는 현재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20조 원 3,900억.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좀 다운이 되어서 20조 안쪽으로만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지수의 글로벌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급락에 대한 투매로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또 큰 어려운 시장이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서서히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나. 일봉상의 차트만 HL을 보게 되더라도 하방 경직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는 흐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보다는 차후에 성장할 수 있고 주가의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바닥 다지기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건강 유념하시고 일상에서 최고가 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